네, 이재명 대표가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추가 기소된 뒤 증거 없는 기소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앞서 선거법 개정 필요성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재판 지연 방지 TF를 가동한 국민의힘 앞서 이 대표의 재판 생중계를 다시 요청한 바 있는데요.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소식 등 포함해서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 당협위원장,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서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증거는 없지만 기소를 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라고 이제 뭐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기소 하루 만에 입장을 신속하게 내놨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렇고 재판에 대해서 자꾸 언급하는 건 좋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요. 저는 좀 분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재판의 당사자잖아요. 당사자는 자신의 말은 할 수 있다. 다만 이제 당 지도부에서 이재명 대표를 지나치게 옹호하거나 아니면은 사법부를 지나치게 흔들게 하거나 비판하는 발언은 좀 자제되어야 한다. 이 부분은 전제로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 브라질 룰라 대통령을 언급한 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5년 전쯤인가 위기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브라질 정치 현실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당시에 공감을 했는데요. 그때 검찰이 일종의 이제 그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이었었죠. 당시에는 표적 수사를 하고 지나치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탈탈 턴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래서 뇌물 사건으로 엮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대법원에 가서 이게 뒤집어지면서 결국 룰라 대통령이 삼선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브라질 상황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지금 11개의 혐의로 4개 재판을 받고 있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과 경쟁자였던 사람이잖아요. 이번에 법인카드 기소로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정자동 특혜 의혹하고 그다음에 법인카드 쪼개기 후원 의혹까지 포함하면 7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나중에 가서는 기네스 기록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렇게까지 자신의 정적이었던 사람을 특히 검찰이 나서서 기소하고 재판을 받게 하는 게 이게 타당한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브라질 룰라 대통령도 검찰이 기소할 당시에 명확한 증거가 없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의 의무를 언급을 하면서 결국 기소를 했거든요. 뇌물죄로. 이재명 지금 대표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경찰에서 무혐의 판단했단 말이에요. 근데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는데 그것도 명확하게 물증은 없어요. 그러니까 법인카드를 이렇게 사용하라고 하는 진술이 있다거나 증거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당연히 지자체장으로서 그러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다는 겁니다.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과연 검찰이 이런 방식으로 수사하는 게 타당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나름대로 입장을 밝히는 건 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이제 사례를 말하면서 이제 자신의 기소 부당성을 주장했는데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그 룰라는 룰라고 이재명은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룰라 대통령이 무죄라고 해서 이재명도 무죄다. 도대체 그 같은 경강부회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6개 재판에 12개 혐의. 저도 이렇게 한 사람이 동시에 많은 재판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례는 처음 봅니다. 이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 유력 대권주자 1위 대권주자다라는 점. 그리고 민주당이라는 최대 정당의 대표라는 점이 무척 안타깝고요. 그리고 제가 이재명 대표의 첫 입장을 보면서 사실 적잖이 실망했습니다. 어떤 입장을 나타낼까 무척 궁금했었는데 사실은 당원 동지 여러분과 국민들께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 어쨌든 지금 법인카드 사용 문제로 물의를 빚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검찰이 기소를 했고요. 이제 재판이 또 하나의 재판이 진행될 터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도의적으로라도
정중하게 국민과 당원 동지께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 특히 지금 434억 원의 선거 보조금을 지금 반납해야 되는 상황까지 봉착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다면 당 대표로서 어찌됐건 당원 동지들께 무리를 빚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는 게 일의 순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지금 증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7급 공무원 조명현 씨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인분의 초밥과 30인분의 샌드위치가 이재명 대표의 자택으로 배달이 됐다. 본인이 직접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재임 기간 4년 동안에 수천만 원의 샌드위치, 초밥, 심지어 샴푸까지 청담동까지 가서 사가지고 배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이재명 대표나 김혜경 여사가 몰랐을까요?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의 지금 주장이나 입장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확실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현직 지자체장들이 다 찔려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저는 뭐 법인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다거나 또 혹여나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그 자체로도 문제는 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관저와 사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자체장들이 그게 사저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사저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뭐 도지사면 도지사 관사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사용하는 금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관행은 앞으로도 이제 근절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제 이번에 검찰이 기소하면서 1억 원 남짓한 금액을 기소를 했어요. 근데 김혜경 씨가 사모팀이라고 운영을 했다고 해서 그 사모팀에 있는 사람들이 식사 비용이나 이런 것까지 한 800만 원 남짓까지도 문제 삼았더라고요. 그러면은 지자체장들의 배우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활동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할 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낳게 되고요. 또 김건희 여사 문제까지 제가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과연 공직에 있는 사람의 그 어떤 업무 비용을, 업무 추진비를 사용하는 한계는 어디까지 둬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생긴다고 보고요. 그리고 6천만 원 정도를 넣었더라고요. 근데 지자체장들이 관용차를 여러 대를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 한 대가 그 관사에 세워져 있었다고 하는 걸 빌미 삼아서 주차비, 유류비 뭐 이런 것들 기타 등등을 다 넣어서 6천만 원이라고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너무 지나치게 부풀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애초에 경찰이 수사했던 것처럼 뭐 200만 원이나 2천만 원이나 이렇게 계산하면 또 모르겠는데 우리의 수사 정당성이 이렇습니다라고 마치 과시하거나 마치 모욕 주게 하려고 하는 의도인 것처럼 이렇게 기소하는 것은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낳는다. 이렇게 기소하는 행위 자체도 논란을 낳고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하는 게 정당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조금 전에 기자들에게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 33부가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서 판결 선고 촬영, 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속보로 전해드린 것처럼 지난 15일 선고에 이어서 다가오는 25일 선고 생중계도 법원이 불허했습니다. 이 판단에 대해서 두 분께 좀 여쭤볼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생중계 선고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법원 판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너무 지나치게 정치 공세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난주에도 똑같은 이제 얘기를 저희가 이 자리에서 했었는데요. 뭐 예를 들면 대법원 판결이면 또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닌 상황에서 아직 유죄가 확정됐다고 판단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1심 판결을 생중계하자고 하는 걸 사법부가 받아들이긴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계속 일종의 이제 야당 대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정치 공세를 하게 된다고 하면 나중에 가서도 똑같이 국민의힘도 선거법에서 결코 자유롭기가 어렵거든요. 그건 아마 현실은 정치인들이 더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민주당에서 이런 방식으로 역공을 펼칠 때 뭐라고 대답할까? 좀 이런 공세는 좀 자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법원의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이 문제는 재판부의 자율 재량에 맡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 법인카드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그 당초 최초로 법인카드 문제를 고발했던 7급 공무원 조명현 씨 증언에 따르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금액이 1억 600만 원 아닙니까? 이 금액이 너무 적다. 그리고 김혜경 씨도 법인카드 유용 금액이 너무 적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유용 금액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 법인카드 유용 문제를 가지고 증거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나는 법인카드가 유용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 처장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영화배우 김부선 씨도 나는 알지 못하는 모르는 사이다. 도대체 이재명 대표는 조금만 불리해지면 모든 것을 모른다라고 이렇게 모르쇠 발뺌을 하고 있는데 이 같은 대표는 제1당의 당 대표로서 적절한 발언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 각종 혐의에 대해서 재판을 받고 있고 또 법인카드 유용 사건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국민과 당원들에게 사과해야 된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어제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것과 더불어서 공직선거법에 대한 문제도 제기를 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에는 너무 많은 규제가 있기 때문에 정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발언을 한 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이 부분도 참 어이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본인이 지금 불과 며칠 전에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오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자 그 오얏나무 아래서 가끈을 고쳐매지 말라는 그런 격언이 있는데 정말 이건 지나친 안면몰수 후안무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민주당 박승희 의원인가요? 얼마 전에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아예 없애버리는 이런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더라고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만일 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없어지면 이 대표는 법 조항 폐지로 처벌을 할 수 없는 이른바 면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다급해도 그렇지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법을 뜯어 고치겠다. 이런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재판지연 방지 TF를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동을 했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제 말 그대로 재판지연 수법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 지금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이 지연 없이 지금 1심 6개월, 2심과 3심 이제 3개월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대표의 1심 같은 경우에 6개월을 넘어서서 지금 2년 2개월이 돼서야 결론이 났습니다. 이걸 두고 이제 이 같은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라면서 국민의힘이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앞으로 그렇게 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관도 원래 이제 선거법상의 633 규칙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일종의 훈시 규정이었어요. 이걸 강제 규정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아서 그동안에 1심 6개월, 2심 3개월, 대법원 3개월 그리고 이 기간 안에 선거법 관련돼 있는 사건은 판단하도록 이렇게 돼 있긴 하나 실제로 이걸 딱 맞추기가 쉽지 않아서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했습니다. 근데 조희대 대법관이 이제는 그러지 말자 이런 것들을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요. 법원 행정처에서도 그렇게 또 일선 지법에다 내려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공문을. 그러니까 재판의 속도는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물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이재명 대표 문제를 문제 삼으려고 하고 또 지금 국민의힘과 그동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재명 대표 재판 문제로 자꾸 덮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정치 행위니까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있으나 재판 지연이라고 자꾸 주장하는데요. 그건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판사나 재판장은 독립된 법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독립돼 있는 법원으로서 판사가 판단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판사를 공격하는 행위나 마찬가지거든요. 자꾸 지연된다고 하는 거는 지나친 정치 공세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그 선거법 얘기 잠깐 하셨는데요. 예. 저는 박용찬 위원장님께서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현행 선거법에 문제가 많다고 하는 사실은. 왜냐하면 원외 인사들은 선거운동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 금권 선거가 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정치 자금을 관리하는 건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도 그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재명 대표가 토론회에서 축사로
이 원칙적인 부분만 언급한 걸 가지고 이렇게 지나치게 공세를 펼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여야 의원이 같이 토론회를 주최한 거거든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 저도 토론에 참석하면은 그런 걸 보지만 토론회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미리 받잖아요, 축사를. 그러니까 야당 대표한테 축사를 미리 받으니까 토론회보다, 그러니까 1심 재판보다, 재판 선고보다 하루 전에 보냈던 축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에 있어서 유죄 선고 1심 선고 나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도 되느냐,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그거는 시상 맞지도 않은 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해 주신 부분 그리고 재판 지연 방지 TF 관련해서 의견 듣겠습니다. 재판 지연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다. 지금 김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재판부가 크게 반성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100마디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사례를 들면 아마 더 정확하게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나 싶은데요. 조국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 작성해준 최강욱 전 의원, 국회의원 임기 4년 중에서 3년 5개월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더 가관이죠. 종군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을 횡령했다는 파렴치한 혐의 아닙니까? 그런데 국회의원 임기 종료 때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아서 정상적으로 임기를 모두 마쳤다. 그리고 황운하 의원, 2018년 울산시장, 부산시장 건으로 청부수사, 이른바 청부수사, 하명수사 건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1심 유죄 판결이 나오는데 무려 4년이 걸렸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금배지 달고 있고요. 그리고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로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상식 있는 사회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사건마다 3명씩 변호사를 지정해서 공판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재판부 기피 등 고의적인 지연 상황,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이 발견되면 공론화하겠다 이런 방침이고요. 이 같은 저희 당의 조치는 사법 방해나 사법 압박이 아니다. 이 같은 조치는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것이고 따라서 재판 지연 방지를 위한 TF는 주저함 없이 아주 강력하게 추진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최근 행보를 보면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관련해서 두 분께 이것과 관련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이제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한 번 더 유예를 하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시행을 하자 대신에 공제 한도를 5천만 원까지 높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2의 금투세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입장 듣겠습니다. 이건 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금투세 문제하고 자꾸 비교가 되기 때문에 논란이 좀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을 때 그때 공사 한도가 250만 원이었는데 5천만 원으로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금융투자소득세도 역시 마찬가지 5천만 원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금융자산에 대한 공세 한도는 5천만 원으로 그냥 일치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취지에서 나온 건데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지금 논란이 커진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입장이 정리된 건 아니기 때문에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상화폐, 가상자산에 대해서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고 하면 가상자산을 통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맞냐 이런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당 차원에서 기재위나 내부 논의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그러니까 이번 발언 하나만 가지고 입장이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요. 근데 다만 저는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금투세 문제도 그렇고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소득세를 물리는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나중에 양극화 문제나 또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유료알지갑이라고 하는 근로자들의 월급은 거기서 세금은 따박따박 떼가잖아요. 근데 이건 어찌 보면은 불로소득에 가까운 거거든요. 근데 불로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하게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게 타당하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고요. IMF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2.2에서 2.0으로 내렸거든요. 내년은 1%가 될 수 있다라는 경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경고하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요. 고령화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 좀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증세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위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방식으로 세금을 안 물리는 쪽으로 국민들이 불편해한다는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런 논의만 자꾸 이런 방향으로만 가려고 하는 게 이게 맞는 거냐. 이런 비판이나 지적들은 저는 한 번쯤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어떤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론적으로는 김 소장님 말씀에 저도 100% 동의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현실이죠. 지금 주식시장, 경제 상황, 특히 주식시장은 지금 낭떠러지 위에 서 있는 절벽 위에 서 있는 그러한 상황과 똑같다. 뭐 그렇게까지 비유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가상자산 이 과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문제로 민주당이 처음에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또 유예했다고 했다가 그다음에 결국 폐지하는 쪽으로 저희 국민의힘 당론에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이 가상자산 과세 문제도 똑같은 지금 전철을 밟고 있다. 지금 민주당이 과세를 하겠다라고 주장했다가 과세 한도, 즉 공제 한도를 250만 원에서 또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 이렇게 물러서지 않았습니까? 두고 보십시오. 민주당 조금만 있으면 과세 한도 조정뿐만 아니라 유예하겠다고 했다가 결국에는 아마 폐지할 겁니다. 그래서 금투세의 전철을 되밟지 말아야 될 것이다. 지금 2달 뒤면은 이제 법이 시행돼야 하는 아주 시급한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도 현명하게 현실을 감안해서 기민하게 움직여서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권 소식과 관련해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